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CD 패널 생산 포기를 선언한 삼성, 괘씸죄로 샤프에서 LCD 패널 받지 않았으나 다시 공급받는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샤프에게서 LCD 패널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LG가 아닌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로부터 LCD 패널을 다시 공급받는데, 이는 2016년 말에 샤프가 거래 중단 통보를 일방적으로 한 이후 끊어졌던 양사의 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라는 분석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생산 중단이 선언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이 중단 선언에 따른 패널 수급 불안 해소, 특히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LCD 패널을 받는 그 퍼센티지가 한 30% 된다고 그래요. 이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샤프와 다시 체결한 LCD 패널 공급 계약을 한번 보면 8일날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DSCC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에서 따르면 삼성전자는 샤프와 LCD 패널 공급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샤프는 전통적인 삼성전자의 오랜 패널 공급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끊어졌죠. 왜? 샤프에서는 생산했던 연간 LCD 패널 생산량의 절반을 삼성전자에 공급했어요. 그러면 두 개 중 하나 정도는 삼성에 무조건 공급을 했는데 이게 끊어졌죠. 2015년도 30인치, 32인치, 40인치 등 중형 패널 500만여 대를 납품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의하면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샤프를 구해준 것도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가 샤프 지분 3%를 매입을 하면서 이 매입 대금이 샤프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자금난 해소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돈독했던 양사의 관계는 대만의 폭스콘이 샤프를 인수한 후 급격히 약화됐어요. 특히 폭스콘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폭스콘은 어디에 물품을 만드는 회사다? 애플의 물품을 만드는 회사죠. 이 애플의 물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에 LCD 패널을 직접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샤프가 폭스콘이 샤프를 인수하면서 급속히 약화됐는데, 이때 당시에 그 샤프의 LCD 패널 공장을 인수하기로 가장 크게 환영했던 기업이 있어요. 삼성전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샤프의 지분을 벌써 3% 갖고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샤프의 제품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특히 절반 정도 썼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것은 지금 보면 신의 한 수로 지금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LCD 패널이 그때 당시에 왜 포기했는지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포기한 게 성공한 사태다 라는 거죠. 샤프는 2016년도 말에 삼성전자의 패널 공급을 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자체 TV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샤프도 TV 생산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폭스콘의 모기업 흥하이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흥하이 그룹에 이 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 타이밍 흥하이 회장은 2012년도에 폭스콘 주주총회에서 삼성을 무너뜨리는 게 내 인생 목표라고 말하면서 적개심을 드러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타이밍 회장이 이선으로 물러나게 돼요. 정치를 하는 목적으로 이선을 좀 물러나게 되고, 이렇게 이선을 물러나게 된 후에 디스플레이 시장의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LCD 패널이 생산 과잉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샤프는 작년 초에 삼성전자에 드디어 손을 내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죠.
즉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했던 샤프에 대해서 괘씸죄를 적용해서 샤프의 공급 재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양사가 완전히 결별하는 듯 보였지만 최근 다시 거래를 트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양사가 다시 손을 잡았느냐? 그 이유는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것이에요. 양사의 협력은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것에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대형 패널 생산 중단으로 인한 새로운 패널 공급이 필요한 입장이었고, 샤프의 입장으로서도 LCD 업황 악화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샤프의 입장이 서로가 맞아떨어진 것이죠. 특히 샤프의 자회사인 사카이 디스플레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카이 디스플레이가 광저우의 10.5세대, 이게 최신 공정인데요. 10.5세대 공장의 양산 시점을 작년 8월에서 올해 4월로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대형 패널 시장에서 퇴장, 이 퇴장으로 인해서 LCD 시장의 악화 때문에 LCD를 손절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QLED TV 생산을 위해서는 여전히 LCD 대형 패널의 공급이 필요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생산 중단 시점을 올해 말까지 하겠다라고 못 박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받던 물량의 공급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30% 정도. 현재 삼성전자는 이 30%를 메꾸기 위해서 TV용 LC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 지금 대만의 AUO, 이노룩스, 그리고 중국의 BOE, 차이나스타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중인데 이 30%가 쑥 빠져버린 거죠. 그중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 전체 필요 물량의 30%로 받아지고 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 디스플레이를 대체할 공급자가 필요하게 되면서 샤프와 거래를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와도 공급 얘기가 지금 진행 중인데 아주 좋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샤프 또한 LCD 사업의 실적의 개선을 위해서 삼성전자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샤프는 LCD 사업에서 고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샤프를 인수했던 회사가 중국이 아니에요. 대만 회사인 흥하이 그룹에서 인수를 했지만 중국하고도 결이 다르기 때문에 LCD 사업에서는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사카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10.5세대를 최신 공정이기 때문에 수익성의 그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10.5세대를 세웠지만 공급 포화를 통해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삼성이 빠지면서 그 자리를 꿰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IHS 마켓에 따르면 샤프는 TV용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지금 33%가 아닌 3.3%로 8위에 그치고 있죠.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서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사카이 디스플레이도 그 오픈 시점이 올해 4월달, 지금 4월달이니까 벌써 공구는 다 들어와 있고 세팅만 다 하면 되니까 곧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서로의 니즈가 맞았어요. 일단 왜 QLED TV가 LCD가 필요하냐면 QLED TV는 LED도 아닙니다. LCD에 판넬을 붙여서 만드는 게 원래 LED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LED는 어느 정도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LCD 기판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OLED는 오르가닉 LED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르가닉 LED는 기본 LED와 구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패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OLED입니다. OLED고 그리고 마이크로 LED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것을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 계속 받았던 이 포지션이 필요한데 고급형으로 지금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LG에서도 그리고 샤프에서도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